이어서 이 알프레드 노벨의 윤리적 고민과 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의 윤리적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든 기술과 제도,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이 빛과 그림자가 명확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점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빛과 그림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이너마이트의 군사적 사용 증가가 결국은 폭발물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이 사례가 되기도 하죠. 다이너마이트는 원래 산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곧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폭발력이 강력하고 운반이 쉬운 특성 때문에 전쟁에서 폭탄 제조에 활용되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은 군사적 용도로 개량된 다이너마이트가 이 포탄 및 포탄 제조에 사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며 윤리적 논란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노벨은 자신의 발명이 전쟁에서 살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유산이 무기가 아닌 인류의 평화와 과학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게 되죠. 알베르트 노벨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두고 어떤 사람이 죽음의 상인이라며 비아냥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렇게만 쓰면 이것처럼 좋은 기술이 없는데 그것을 꼭 나쁘게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노벨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1888년 노벨의 형 루드비 노벨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 신문이 잘못된 기사, 즉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고 오보를 내며 그를 이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다라는 제목을 따라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노벨은 자신의 발명과 유산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는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유산이 전쟁이 아닌 인류 발전을 위한 과학, 문화, 평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노벨은 자신의 재산을 전 세계 과학자와 평화주의자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고요. 이를 통해 노벨상이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노벨상 창설과 관련해서 이 재원은 사실상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노벨상 성립 배경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노벨은 유언장을 작성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노벨상 설립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1901년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되며
그의 유산이 과학과 평화를 위한 기여로 이어지게 되죠.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 혹은 의학, 문학, 평화 등 5개 분야에서 인류 발전에 기여한 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전쟁과 무기 개발이 아닌 과학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유산을 남긴 것이죠. 오늘날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인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 평화상은 인류 평화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기리는 상으로 전쟁 방지와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노벨상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과학과 인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요. 이 상대성 이론, 그리고 DNA 이중 나선 구조 연구 등이 노벨상 등을 통해 재조명되기도 하죠. 아울러서 전쟁과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평화적 기여도 이 노벨상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전쟁 방지, 인권 보호,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하는 노벨 평화상 수여가 대표적이고요. 이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유엔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가 수상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노벨상의 권위와 지속적인 영향력도 막대한데요. 100년 이상 지속되며 세계 최고의 과학 및 인류 발전 기여자로 인정받는 상으로 자리 잡았고요. 노벨상 수상자는 해당 분야의 연구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현대 화학기술과 폭발물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화학공학과 폭발물의 안전성 개선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데요. 폭발물은 강력한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지만 통제되지 않은 폭발은 인명피해와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 화학공학에서는 폭발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 필요한 순간에만 폭발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연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이 스마트 폭발물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폭발 시점을 이 스마트 폭발물은 폭발 시점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충격, 이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덜 받도록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라고 연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내관을 활용하는데요. 기존 기계식 내관보다 정밀한 타이밍으로 이 폭발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전자내관이 수행하고요. 폭발물 감지 기술을 통해 화학 센서를 이용하여 이 폭발물을 원격 감지하고 이 안전하게 제거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군사적, 산업적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고 목표 지점에서만 정확하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고요. 이 불발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불발탄이라는 것은 이 환경과 민간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이 불상사기도 하죠. 아울러서 친환경 폭발물 개발도 요 근래에 도모되고 있는 연구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폭발 후 환경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이고요. 화학적 분해가 빠르고 독성이 적은 성분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 기반 폭발물 대체 연구가 이 중 하나인데요. 기존 폭발물은 잔류 독성이 강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성분을 포함한 새로운 폭발물 개발이 진행 중이고 그 일환이 질산 암모늄 기반 폭발물 대체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CO2 이 발생을 줄이는 폭발물 연구도 함께 병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폭발물은 탄소 배출이 높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저탄소 폭발 기술을 통해 폭발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폭발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집중되고 있고요. 군사 작전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 후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벨의 연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폭발물의 안전한 저장 및 운반 기술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폭발물이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온도로 인해 폭발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저장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한 운반을 위한 포장 및 밀봉 기술 개발도 여기에 병행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회복 폭발물인데요. 폭발물 성분이 송단될 경우 자동으로 복구되며 불안정한 폭발을 방지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고체형 이 폭발물 개발도 있는데요. 기존 액체 폭발물보다 이 운반과 보관이 안전한 고체 상태의 폭발물 개발입니다. 공항, 화학공장, 군수시설에서 폭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죠. 국제 물류에서도 폭발물 운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기술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폭발물 기술은 건설, 광업, 과학 연구 등 평화적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자들은 폭발물을 전쟁이 아닌 인류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것이 폭발물을 활용한 재난구조 및 인명구조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난 발생 시 이 건물 붕괴 지역에서 인명 구조를 위한 폭발물 기술 활용 방법이 요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 시 장애물을 제거하는 안전한 폭발 기술 연구이기도 하죠. 미국 재난관리청 구조팀은요, 이 폭발물을 이용해서 지진 후 붕괴된 건물에서 안전한 구조 통로를 확보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광산 붕괴 사고 구조 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제된 폭발을 통해 광산 내부로 진입해서 갇힌 강부를 구조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폭발 기술이 인명 구조에 활용되면서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구조 방식보다 빠르고 안전한 구조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 폭발물 기술을 이용한 또 다른 연구가 우주 탐사 및 과학 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켓 추진체에서 폭발물의 원리를 적용해서 우주 탐사가 가능해졌고요. 지구 깊은 곳의 지질 탐사를 위한 폭발 기술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주 탐사 로켓 기술은 나사와 스페이스 X는 로켓 추진체에서 폭발 원리를 적용하여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이 폭발을 이용한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내부 구조 연구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과학 연구에서 폭발 기술이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서도 폭발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업 및 건설에서 지속 가능한 폭발 기술 연구가 또 병행되고 있기도 한데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광산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데 폭발 기술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친환경적인 폭발 기술이 적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능형 굴착 폭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AI와 센서를 활용해서 정확한 폭발 시점과 강도를 조절해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폭발물도 현재 진행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폭발물보다 소음과 진동을 줄여 도심지 재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폭발 기술이 산업 전반에 연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폭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발전하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이 폭발물 연구의 미래 방향은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폭발물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군사적 활용, 재난구조, 우주탐사, 과학연구 분야에서 폭발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다음으로는 알프레드 노벨의 이 위기와 위기 극복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직면한 주요 위기, 첫 번째로 니트로그리세린 연구 중 발생한 폭발 사고를 한번 이 대표적인 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여러분들이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중반 노벨은 폭발력이 강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 물질은 매우 불안정해서 작은 충격이나 작은 마찰에도 쉽게 폭발했습니다. 1864년 노벨의 연구실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에밀 노벨과 여러 연구원이 사망하게 되죠. 이 사고 이후 스웨덴 정부가 니트로그리세린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면서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다룰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 방향을 수정하게 되죠. 니트로글리세린을 이 다공성 물질인 규조토에 흡수시키면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폭발물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는 기존 폭발물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폭발력을 유지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이너마이트의 방법 발명으로 건설, 터널 공사, 채굴, 철도 건설 등 이 다양한 산업에서 폭발물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전쟁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죠. 두 번째 위기는 다이너마이트의 군사적 사용 증가, 이 폭발물의 양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위기는요, 다이너마이트가 채굴과 건설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살상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현실이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업과 공업 발전을 위한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사 기술로 빠르게 채택됨으로써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1888년 노벨의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 사망했을 때 프랑스 신문이 잘못된 기사, 즉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고 오보를 내며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다 라는 제목을 달아 강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노벨은 자신의 발명이 인류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은 셈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벨은 자신의 유산을 전쟁과 무기 개발이 아닌 이 인류 발전을 위한 과학, 문학, 평화 분야에 기부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895년 유언을 통해 노벨상을 설립하여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도록 했죠. 이 결정은 자신의 연구가 평화로운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901년 노벨상의 첫 시상이 이루어지며 그의 유산이 전쟁이 아닌 과학과 평화를 위한 기여로 이어지게 됐고요. 오늘날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인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위기로는 사업 확장과 특허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학 기술 발전 속에서의 생존 전략을 한번 글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물 제조업이 확대되며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독일,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유사한 폭발물이 개발되면서 특허 침해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화약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화학 폭발물이 등장하여 이 다이너마이트의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벨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이너마이트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중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이 폭발물인 발리스타이트를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하죠. 예, 이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뿐만이 아니고 이 발리스타이트를 개발한 이 과학자이기도 하죠. 새로운 화약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경쟁에 앞서 나가도록 전략적으로 연구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예, 노벨은 9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며 국제적인 화학기법을 구축하게 되고요. 폭발물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군사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고민이 남아 있었죠. 예, 그 결과 노벨상이 성립이 되고 자신의 유산을 인류를 위한 기부로 남기게 됩니다. 노벨은 이거 뭐죠? 노벨은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노벨은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무기로도 사용되면서 본인의 의도가 왜곡되었다는 도덕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이 전쟁이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게 되죠. 1895년 유언을 통해 노벨상 기금을 설립하여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그리고 문학, 평화 분야에서 인류의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겨지기를 원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1901년 첫 번째 노벨상이 수여되며 그의 유산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기여로 이어지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번 이 알프레드 노벨이 위기를 극복한 전략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폭발사고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이 다이너마이트 개발로 이어졌고요. 이 군사적 남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 노벨상 창설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산을 남기고, 이 경제 시장에서의 도전에 대해서는 새로운 폭발물 기술인 발리스타이트 개발 및 국제적 사업 확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고민은 노벨상 기금 설립을 통해 자신의 유산이 평화와 과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게 되죠. 노벨의 연구가 현대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다이너마이트 개발로 산업혁명과 건설 채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고요. 폭발물 기술이 군사적으로 악용되면서 윤리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벨이 노벨상을 창설해서 과학과 인류 평화를 위한 기여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죠. 예, 이상으로 이제 노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예, 처음에는 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화학 전문가로 시작을 했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 동생을 잃기도 하고 동료 연구자들을 잃기도 하죠.
그런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괴멸시킬 수도 있는 무기,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제 노벨상 제정에 기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위기였고 또 하나하나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이 큰 노벨상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이죠. 예, 뭐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 주에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에 인사 나누도록 해요.